마음의 건강과 인생의 지혜. 이제까지 식습관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몸과 마음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의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치료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몇 가지 작은 지혜들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마음과 웃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웃음이 보약이라고 하지요. 사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유쾌한 마음, 잘 웃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강력한 면역력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저라고 큰 좌절과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작은 웃음거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 하루 종일 과로로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 봐달라고 조르고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소파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거울 속 제 몰골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마치 만화에 나오는 헝클어진 의사처럼 보이더군요. 그렇게 한번 웃고 나니 묘하게 기운이 났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오늘 아빠 꼴이 왜 이렇게 우습지? 하고 농담을 던졌더니 아이들도 까르르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웃음 한 줄기가 피곤을 녹여주는 순간이었지요. 그 후로도 힘들 때 일부러 코미디 프로그램을 챙겨본다든지 유머러스한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든지 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90이 넘은 지금도 하루 한 번은 소리내어 웃을 일을 찾습니다. 신문에서 본 우스운 만평, 손주가 보내준 엉뚱한 카톡 메시지, 과거의 우픈 해프닝을 떠올리는 일 등 사소해도 좋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양약이고 그렇게 마음이 밝아야 몸도 활력을 얻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저는 글쓰기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기장을 늘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환자를 잃고 마음이 힘들었던 날, 아이와 갈등하고 속이 상했던 날, 또는 기쁜 일이 있었던 날 밤에도 저는 일기장에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종이에 글로 적다 보면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명상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힘들 때면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이나 차 한 잔을 음미하며 느긋이 창밖을 바라보는 사색의 시간도 좋지요. 몸이 바쁠 때일수록 마음의 쉼표를 찍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몇 분 사이에도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제 마음을 추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 혈압도 내려가고 근육 긴장도 완화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하나,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평생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의학 지식은 나날이 새로워지니 따라가기 위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70대에는 젊은 후배들과 함께 학회 발표를 준비하며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아직 젊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80대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 터치스크린을 배울 때 손주가 가르쳐줬는데 몇 번을 해도 헷갈리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해서 결국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 들려드리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두뇌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머리를 쓰고 도전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 굳어가는 뇌에 자극을 주어 깨어있게 만듭니다. 한 가지 일화가 떠오르는군요. 제 친구 한 명은 75세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내가 이 나이에 붓글씨라니 될까? 망설였지만 일단 시작하니 붓을 잡는 시간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더군요. 몇 년 후 그는 지역 서예 대회에서 상을 받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기쁨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곧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와 사랑도 건강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92년을 살아오며 많은 인연들이 스쳐갔습니다. 친구, 동료, 가족 젊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미처 다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제 곁을 하나둘 떠나보내며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큰 힘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수십 년을 제 곁에서 함께 해준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때로는 의사로서 일에 지쳐 가정을 소홀히 한 적도 있지만 그녀는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정한 말 한마디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란히 공원을 산책할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정도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동네의 오랜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사 선후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때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뒤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자원 봉사를 몇 년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분들과도 지금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의 정서적 교류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울감을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잘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저는 몸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낼 생각입니다. 아무리 의학적 지식으로 무장해도 외로운 삶은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삶이 비로소 빛나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보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보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아픈 이를 돌보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이 힘든 동시에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힘을 내어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80이 넘었을 때 주변에서 이제 그만 쉬라는 권유가 많았지만 저는 몸이 허락하는 한 제자리에서 제 할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길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병원에 나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의사로 일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였다면 이렇게까지 계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명감과 보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꼭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는 그 미소에서 보람을 찾을 것이고, 정원을 가꾸는 분은 꽃이 피어나는 보람에서 삶의 목적을 느낄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의미를 발견할 때 몸도 거기에 맞추어 활력을 내준다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목적을 잃고 허전함을 느끼신다면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보람이 삶의 불씨를 지펴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맺은 말,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드는 내일. 지금까지 92세 제 삶을 돌아보며 건강을 지켜준 비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창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평범한 방식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 먹는 결심,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몸을 푸는 습관, 힘들 때 한번 웃어보려는 노력, 가족에게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는 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긴 세월의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런 작은 실천을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가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당신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과 주변과의 정나눔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요. 물론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귀찮아서 운동을 빼먹은 날도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폭식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조금 흐트러져도 다시 다잡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닐까요? 92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매러산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멈춰 서지도 말고, 자신의 속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거리를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이제부터 새로운 매러산의 막이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무엇을 드실지, 내일 아침에 눈을 떠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모레 산책을 나갈지 말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사랑과 존중으로 돌보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세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권도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